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지수는 40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지수는 71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마초 합법화 진행 중 지지율은 70%, 움직임이 심한 20대 표심 공화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고 나섰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서며 미 여론도 우호적인 분위기인데 흑인과 라틴계, 미 젊은 유권자들조차 마리화나 자유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에 최근 트럼프로 옮겨가고 있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풀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데 캐나다는 지난 2018년 10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독일을 비롯해 그 외 10여 개국 및 24개 주 포함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은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매수보다는 매도할 부분을 모른다는 게 큰 부분인데 대마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기사들이 곧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확실히 아는 분야가 아니시라면 벌 수는 있어도 가능한 한 관심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진핑 프랑스부터 유럽 순방, 새 관계 열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5박 6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과 개방 확대 의지를 나타내었는데 프랑스를 상대로 양국 수요 정신을 계승하고 양국 관계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제시하며 양국 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사회 협력 강화에 새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 기간 러우 전쟁 중단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할 것 같으며 시 주석은 이후의 대중 제재 완화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였습니다. 3. 서울 빌라 경매건 18년 만에 최다, 낙찰률은 15%에 불과. 4월 서울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45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월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06년 5월 1,47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 총 1,456채의 빌라 중 주인을 찾은 물건은 218채로 낙찰률은 15%에 그치며 10채 중 2채만이 주인을 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최근 50억 이상의 매매는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살아나냐라는 기사가 다시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정도 수요인 사람들은 현재 경제 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매물일 확률이 높아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데이터일 수 있어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변화를 주는 주식과 코인 세계만 경험해온 젊은 층들은 5에서 10년에 한 번씩 변하는 부동산의 움직임을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 큰 돈이 움직이는 부동산만큼은 많은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AI가 PC도 점령 중 28년엔 70%가 AI PC. 생성형 AI 기술을 구동할 수 있는 최신 PC와 부품 수요가 커지며 AI PC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AI 노트북 누적 판매량은 5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7년에는 노트북 4대 중 3대가 AI를 지원하는 제품일 것이라는 예측인데 2028년 전체 AI PC의 연간 예상 판매량은 2억 500만 대로 전체 PC 시장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4년간 연평균 44% 성장을 전망하는 수치로 급격한 소비자들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AI PC의 핵심인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인간의 뇌처럼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CPU 강자인 인텔, AMD, 퀄컴 등은 NPU 내장 프로세서를 잇따라 공개하며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12월 코어 울트라 NPU 칩을 출시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출시한 노트북 신제품에 탑재돼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AMD는 지난해 NPU가 내장된 라이젠 8040과 지난달 노트북용 라이젠 프로 8040을 출시하였으며 퀄컴은 지난달 스냅드래곤 X 플러스를 출시하였는데 CPU 회사들뿐만 아니라 PC 제조사들도 AI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며 HP 등은 AI 보안 기능 등을 강화한 소비자용 AI PC도 공개하는 중이라 전하였습니다. 5. 중국판 밸류업 나오자 외국인들 유입 시작.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판 밸류업 정책으로 불리는 신국구조를 발표하였는데 당분간 중국 증시 반등세는 이들 중국판 밸류업 수혜주가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며 약 38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2월부터는 반대로 순매수 기조가 뚜렷해지며 지금까지 약 20.9조 원을 쓸어 담았다 전하였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중국의 증시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2월에서 4월 동안 각각 11.34%, 16.73%의 반등이 있었는데 자오상은행, 싱해은행, 핑안보험그룹과 같은 동종업계에 비해 저펄인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신국구조는 배당금을 늘리는 등 상장사의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김경환 하나증권연구원은 현재 중국 상장기업은 잉여연금이 많은 편이어서 배당금을 늘릴 여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현지증권가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주를 발굴해 추천하는 분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중국의 3대 지수 중 나머지 하나인 항생지수 홍콩증권거래소를 거쳐 본토로 가는 교차 매매로만 상하이 종합과 선전 종합에 포함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홍콩에서 상하이로 가는 걸 성강통이라 하여 위와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투자에 있어서 증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재 전세계 실물은 고금리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은 없고 거품이 꼈다 하더라도
미국의 AI주에 투자할 게 없는 큰 자금들은 인문학적이더라도 각 나라들의 밸류업으로 일시적이더라도 수급이 몰리기에 새로운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 투자에 있어서 항상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여러 갈래로 고심해보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교통비 20% 자동 환급 K패스 100만 돌파.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에서 53.3%까지 비용을 환급해주는 K패스 카드가 출시되면서 카드사를 통한 발급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중 약 82만 명이 K패스로 회원 전환을 완료했고 25만 명의 신규 유입으로 현재 회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월 15에서 60회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만 35세 이상 일반인은 20%, 19에서 34세 청년층은 30%,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53.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월 60회 초과 이용 시 적립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60회까지 지급되며 월 20만원 결제분까지 해당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초과 결제분은 초과분의 50%만 이용금액으로 인정된다 전하였는데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 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되며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 앱에서 적립한 액수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으로는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에 발급받은 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6월 30일까지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 국민으로서는 좋은 K패스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가 분담 비율 6으로 내는 것을 제외하면 보통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해 마련한 것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 지자체에 주는 비용에서 다시 차감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낸 세금이 보도블록이 아니라 옳게 돌아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보도블록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되는 연말 지자체 비용을 다 쓰지 않으면 다시 그만큼 주지 않는다는 한국의 시스템부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상황이기에 어디서부터 노력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 좋게 쓰이는 시스템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어떤 파급 효과로 이어질지도 고민해보시며 정책을 보셨으면 하여 길게 언급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14만 개 10월에 나오나? 10년간 기다리던 마운트곡스 배분 물량이 10월 31일 이전 완료될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분 계획에는 14만 2천 BTC, 14만 3천 비트코인 캐시와 690억 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채권자들은 거의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자산을 받기에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아 10월에 배분이 된다면 큰 규모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 중이라 전하였습니다. 마운트곡스 불안은 몇 년간 끌어온 논쟁으로 마운트곡스의 파산 관리자가 작년 말 채권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배분 언급이 나왔으므로 늦어도 내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로 보는 중에 있습니다. 블랙록이 21만 개 정도 끌어모은 시점에서 14만 개가량의 비트코인 물량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맞습니다. 오늘의 한 줄 암호화폐 시황 전문가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조정 장세는 끝났으며 수개월간 상승 랠리가 느리게 이어질 것이고 3월 정고점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주주서 안에서 밝혔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